그래서 이렇게 정말 폭주기관차 이 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고 지금 이제 탈당하는 분까지 나왔죠. 그렇죠. 네, 얼마 전에 이상민 의원이 지금 현재 5선 의원이에요. 네, 이재명의 사당이다. 이 더불어 개딸당으로 변질됐다 해서 이제 탈당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이상민 의원이 탈당의 변과 저런 이 비판이 저는 정확한가라고 보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까지 정당을 오랫동안 여러 정당을 봐왔지만 저렇게 후안무치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재명 같은데 당은 당규에 기소가 되면은 당직을 제한하는 조항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바꿨잖아요. 이재명 땜시 저렇게 사당으로 운영하는 것이 과연 공당으로 자격이 있느냐. 당에다가 정당 보조금 주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자기가 혼자 사당으로 운영하는 것은 공명정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민 의원의 탈당의 변은 한치의 틀림이 없이 올바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짧게 한마디만 좀 전달해드리면 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 오히려 나아지기는커녕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변질돼 딱 잡아떼고 버티며 우기는 반상식적이고 파렴치하기까지 한 행태가 상습적으로 만연됐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이상민을 나가라고 그쵸. 수박이라고 머리에다 씌워놓고 내한테 총알이 한 발 있으면 쏴 죽이겠다. 정말 섬뜩하죠. 나가라고 협박해놓고 나가니까 또 뭐라 그런지 알아요? 국회의장 하려고 나가냐 배신자 아니냐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같이 있을 때 그냥 뭐 모멸하고 협박하고 하면서 나가니까 또 저렇게 얘기한 거 보면은 그 사람들은 동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애초에 동지가 아니죠. 수박이라고 얼마나 비판을 했습니까? 비난이죠. 그거는 비판이 아니라. 비판이 아니죠. 협박이었죠. 그쵸. 괴롭힘이죠. 그리고 괴롭힘이었어요. 그래서 그래놓고 뭐냐면 나가면 나간다고 그러고 그러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이가 처음에는 그 180명 갖고 막 철옹성처럼 보지만은 뭐 이상민이 나가 계속 유동규 문제 생겨 뭐 하여튼 그 이낙연이 흔들거려 하여튼 계속 여러 가지 악재가 발현해서 그 철옹성 같은 민주당이 흔들거리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는 저런 본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 아까도 그 썸네일에도 있지만 이재명이 지금 이런 민주당을 지금 내버려 두고 연탄 봉사를 하고 다니고 있어요. 거기에서 뭐 취약계층을 위해주는 뭐 본인들이다 이런 식으로 또 인터뷰를 한 거 봤는데 정말 취약계층을 위하면은 예산안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야죠. 거기 복지 예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요번에 뭐냐면 청년이라든가 R&D 예산 자기들 다 얘기해놓고 예산 다 깎아요. 그리고 자기가 얘기한 거 그 현금 지출성 뭐 이걸로 뭐 광내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이렇게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식 예산은 틀렸다는 게 세계 역사, 세계 경제가 이미 인류를 향해서 검증이 딱 끝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된 나라가 남미 같은 데 봐요. 어디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죠. 없습니다. 이미 검증이 된 상황이죠. 그리고 그리스 같은 경우도 퍼주다가 쫄딱 망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 다 다시 제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잘못 갔던 길을 갔구나. 그래서 그리스 같은 경우가 다시 반성과 참회를 하고 하여튼 포퓰리즘에서 오히려 국가의 재정을 생각하는 어떤 나라로 거듭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런 아픔을 겪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우파 지도자로 바뀌고 있어요. 다. 많은 나라들이. 연탄 배달하면서 서민 코스프레 한다고. 그러니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떡볶이도 얘기했는데 연탄 배달하고 막 지금은 연탄 배달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연탄이 우리나라의 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면서 서민 코스프레 하는 것은 이제 국민들이 너무 식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집 연탄 안 떼요. 아니 연탄 나르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뭐라 그랬어요? 지금 한국이 에너지 위기라는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탄하고 에너지 위기하고 뭔 상관 있어요? 근데 한국 에너지 위기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기들이 문재인 아니에요. 판도라 영화를 보고 탈원전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들이 에너지 위기를 해놓고 연탄 몇 장 나르면서 에너지 위기를 얘기하는 게 이게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막걸리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상민 의원을 막 비판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또 러브콜을 보내고 있죠. 우리 당은 스펙트럼이 넓다. 또 그리고 이 대전시 유성구 을 지역구인데 그 당협위원장 자리가 국민의힘에서는 그 비워져 있는 자리라고 해요. 네, 아마 생각해 보면은 기다리지 않았나 아마도. 네. 내가 봤을 때 대전 전체가 민주당이었던 것 같은데 네네. 이번에 민주당의 오만과 네. 후한무치 내로남불이 네. 저는 그 국민들로부터 심판받고 그러한 심판받는 어떤 일성이 저런 이상민 의원 같은 사람들의 네. 탈당이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이미 대전 같은 데서는 이상민 의원을 지지하는 분들이 상당히 응원을 맞죠. 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어디였죠? 여기 안 빠졌네요. 아니, 그걸 준비했거든요. 대전시 의원이 19명이 지금 탈당을 했어요. 이상민 의원을 따라서. 네. 구의원도 2명 탈당했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만큼 이제 그 지역구에서 이상민 의원 지지 세력이 탄탄하다는 거예요. 네. 대전이 요동치고 있고, 이상민 의원을 이렇게 욕보이기 위해서 저기다가 누구를 이렇게, 개딸 누구를 이렇게 배치했었죠? 누구 배치했던 것 같은데 그 민주당에서. 예. 그래서 오히려 오선 의원 정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을 자기들이 모멸감 주고 수치스럽게 하고 협박하고 쫓아내놓고 그래놓고 이 뭐냐면 배신자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참으로 기가 안 찹니다. 하여튼 맞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힘내세요. 네. 이렇게 또 이상민 의원을 따라서 같이 또 결심을 한 그 의원들에게도 좀 응원을 보냅니다. 왜냐하면은 그 민주당 당원들도 또 있잖아요.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가 아마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요. 근데 오죽했으면은 저렇게 이 탈당도 하고 그러겠어요. 네, 그렇죠. 개딸의 문을 닫으면은 다른 문이 열리니까요. 세상 이치가 그렇습니다. 또 민주당 나오면 또 국민의힘도 있고 선택하시면 되는 거니까 하여튼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조응천 의원도 이상민 의원이 탈당을 하는 거 보고 비판하는 친명 의원들이 이 더글로리의 학폭 가담자 같다 얘기를 정말로 했습니다. 정말로 적절한 비유 아니겠어요? 네, 아까 그 이동관 위원장도 그렇고 이상민 의원도 그렇고 비슷해요, 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적절했어요. 나에게 한 발의 총알이 있다면 뭐 쏴 죽이겠다 그러고 얼굴 위에다가 초상권 침해줘 이렇게 막 수박 씌워가지고 그런 식으로 인격을 모독하고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하고 옛날에 보면은 개새끼야 문자로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롱하고 아무리 정치가 이렇게 개판이고 그렇지만 금도를 넘어섰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옛날 말로 하면은 정말로 학폭 가담자.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상민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거죠. 예, 그렇죠, 맞죠. 그죠. 그래서 그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 모르겠어요.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응천 의원이 보다 더 글로리 학폭 방관자가 아니고 너희들은 가담자다. 조응천 의원의 이런 지적은 저는 상당히 뼈를 때리는 지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분도 그 괴롭힘을 많이 같이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동병상련.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이제 이상민 의원처럼 본인도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이제 그 뜻이나 마찬가지죠. 이분도 똑같이 이재명의 사당이다, 개딸당으로 변질됐다. 근데 이런 그 학폭 가담자가 아닌가 하는 말을 하면서 그것도 초선들 한참 어린 후배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 또 얘기를 했거든요. 뭐 전용기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렇죠. 이재명한테 공천 하나 받아보려고 그냥 그렇게 이렇게 젊은 청년은 패기도 있고 어떤 권력에 대해서 저항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 좀 멋있는데 오히려 젊은 것들이 더 딸랑딸랑거려.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 여기 김남국까지 있었으면 딱 맞았을 텐데 지금 쫓겨나가지고. 참. 지금 이제 이상민 의원이 또 탈당을 했는데 그 전 총리였죠, 이낙연 전 총리가 또 의미심장한 인터뷰를 했어요, 중앙일보에서. 그렇습니까? 네, 이재명을 겨냥해서 이 성직자만큼 도덕적이라는 게 아니다. 그냥 국민 평균만큼만 정직하라는 게 그렇게 어렵냐. 그렇죠. 아니 저거가 평범한 얘기인데 가만 보는 후벼 파는 얘기거든요. 국민 평균만큼만.
네. 근데 평균 이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일반 국민이 아무리 성질 난다고 네. 형수한테 그렇게 욕은 안 하죠. 아니, 뭐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정치인이잖아요, 이재명 씨는. 그게 평균은 네. 그렇게 안 하고 보통은 안 하죠. 그다음에 네. 형 없다 막 보내버리거나 그거 안 하죠. 그렇죠. 어디 입원시키거나 뭐 하지 않죠. 그다음에 네. 막 법인카드 갖고 그냥 막 그런 거 평균 국민들 하시나요? 안 하죠. 아니,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하시나요? 안 하죠. 저 세탁비 이런 거 다 자기 돈으로 하죠. 누가 법인카드 씁니까? 참. 그다음에 네. 뭐 단식한다고 하면서 TPN 맞고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출퇴근 단식은 난생 처음 들어봐가지고. 그래서 네. 최소한 국민 평균만큼이라도 해야 이게 네. 평년작을 얘기하는데 네. 저 얘기를 다르게 해석하면은 이재명 측이 수준 예하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렇죠. 저거를 이낙연 이 양반이 점잖게 얘기한 거죠. 뭐 그렇긴 한데 이낙연 이분도 그렇게 떳떳한 그런 사람은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이렇게 용기 있는 발언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기라기보다는 네. 이제 살 길을 찾는 거죠. 네. 그래서 스스로 개혁하기를 기다렸는데 기다림이 미천이 떨어졌다, 지쳤다 이제 했고 대표를 포함해서 대표만 그런 게 아니죠 지금 다른 의원들도 관련 의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좀 수소를 받아야 되는데 이재명 한 명 때문에 지금 다 막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별일이 아닌 것처럼 뭉개가면서 지나가고 있는 중이다. 국민들이 질린 거 아니겠냐,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저도 네. 웬만하면은 정치에 대해서는 뭐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데, 네, 그렇죠. 제가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열낸 거는. 나는 이렇게 지금 현재 민주당 이재명과 같은 정치는 네. 처음 봤어요. 왜냐하면 그쵸? 옛날에는 네. 정치는 뭐 옳고 그르고 좀 비판도 하고 대부분 이러고 말았는데 네. 완벽하게 후한무치 해도 안 했다 그러고 도대체 이런 경우는 정치가 아니에요. 이것은 전쟁과 가까운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네.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수준 이하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팬덤 정치가 좀 많이 세졌잖아요. 근데 그 문재인이 그때 양념이라고 이제 한 게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지금 변질이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도덕적 감수성이 상실된 당이다 이랬고,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도 이런 말을 했어요. 민주가 가장 없는 정당이 민주당이다. 네, 이제 그 문재인의 남자들이 지금 발언을 하나씩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하죠. 네. 근데 이런 발언을 하고 나서 이제 개딸들이 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낙연은 당장 내보내야 된다, 출당시켜야 된다, 이 출당 청원 사이트가 등장했습니다. 네. 출당 청원을 해서 네. 이 5만 명 이상이면은 네. 당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네. 2만 몇천 명이 넘어가니까 예. 이게 없어졌는데 네. 그 뒷담화를 들어보니까. 네. 민주당 당직자가 하는 얘기가 네. 이재명 대표께서 네.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 없애놨다는 거예요. 이미 개딸들이 저거 몰아내자고 이미 다 동네방네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이제 없애라고 한 게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요? 이재명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이제 국민응답센터 홈페이지에 이런 네. 글을 올렸던 건데 정말 2만 명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그 청원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명분이 생기게 되면 신당을 창당하기가 더 수월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더 바라고 자기가 그럼 나가라고 하니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뒤에 이제 그게 이제 분당이 될 게 보이니까 무서우니까 이재명이 그거 당장 내려라. 이낙연 전 총리 나가면 안 된다. 화합해야 된다. 이제 뒤늦게 수습을 한 거죠. 저거는 네.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이재명의 리더십이 네. 하여튼 근저에서부터 네. 내부로부터 흔들리고 있다. 네. 위기에 직면해 있다. 네. 겉으로는 강한 것 같고 센 것처럼 보이지만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우리는 신호를 감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위기 상황이고요. 특히나 그 이제 비례대표 때문에 병립형과 연동형을 가지고 지금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어느 쪽으로 해도 본인한테는 유리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위기고 이 법적 사법 리스크로도 지금 굉장히 위기인 상황입니다. 제 생각에는 네.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은 네. 무슨 문제냐? 이재명이가 요전에도 또 요전에 불체포 특권 가지고 국회에서 자기 포기했다고 하고 했는데 단식하면서 이걸
헌시착처럼 버렸잖아요. 대국민 약속을. 그렇죠. 연동형 비례대표도 네. 정의당이라든가 이렇게 중소정당 꼬드겨 가지고 네. 이렇게 하다가 뒤통수를 쳤어요. 네.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해갖고 열린우리당을 만들어서 네. 최가국이라든가 윤미향 이렇게 했잖아요. 네네. 이렇게 이 우리나라 민주당. 선거제도를 네. 정말로 네. 개판 5분 전에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계속 문제가 되자 또 뭐라 그랬어요. 이재명이가 그래도 연동형 비례대표로 가겠다고 네. 또 국민 앞에 공약을 했죠. 대선 했죠. 공약을. 공약했죠.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또 조국이라든가 추미애라든가 송영길이가 당을 만들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멋있게 지면 무슨 소양이 있어. 그래서 다시 네. 병립형 옛날 네. 걸로 돌아오겠다. 이렇게 아마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는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죠. 네. 그러면은 왜 이런 논의를 하느냐. 네. 본인이 셀프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잖아요. 네. 본인이 어떻게 하냐. 주사파의 숙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옛날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재명이가 정진상과 재판할 때 정진상을 한번 허그를 했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 당신이 입을 닫아주세요. 정진상이 입을 불어버리면은 이재명이 그냥 이거는 무기징역감이에요. 네. 그러면은 정진상에는 뿌리가 어디예요? 경기 동부죠. 경기 동부 연합이죠. 그러면 경기 동부 연합에 어떤 요구가 있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을 하는데 네. 이런 사람들을 한 10명 정도 공천을 줘라. 네.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본인이 인재영입위원장도 맡고 병립형 비례대표로 해서 이런 사람들한테 자리를 줘서 네. 자기 호위무사를 삼으려고 한다. 그쵸? 그래서 네. 자기들은 이런 주사파의 숙주로서 활동하겠다. 네. 왜? 무기징역을 안 살라고. 네. 그게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왜 당신 그 공약을 내놓고서는 왜 안 지키려고 하냐 했더니 그 약속 한번 안 지키는 게 뭐 대수냐 하는 식으로 또 이제 말을 했는데 이때 또 생각나는 사람 한 명 있잖아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랬죠. 나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뿐이다. 네,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어떤 연예인이 또 그런 적은 없나요? 네. 왜 음주운전을 했냐니까 네. 술만 마셨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음주운전은 아니다. 네, 김상혁이 했죠. 이렇게 네. 얘기한 적은 있죠. 근데 네. 그런 건 과학기술의 발전 때에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율주행 자동차 술 먹고 타면은 술은 먹었는데 음주운전은 아닌데. 그거 안 맞죠. 네, 그건 아니죠. 그래요? 네. 네.